가업을 이어온 작업실로 안내하는 명인. 안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어머, 웬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나무들. 장구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하나하나 모아놓은 최고급 재료들이랍니다. 여기 보면 정리가 안 되게 너절부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자연 건조 상태입니다. 상태고. 아,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재료들은 수시로 그냥 놓아두었다가 수시로 빼서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작업하는 걸 보여주겠다더니 대뜸 망치부터 집어든 명인. 그리고 신중하게 나무를 두드리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정도 이게 건조가 됐는가 하는 것을 나무로 보는 거예요. 아, 소리만 듣고도 아시는 거예요? 예. 소리로 건조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어디 들어볼까요? 수분기가 없는 것은 약간이 땅땅한 이게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수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먹는 느낌이 나는 형태가 지금 수분기가 있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는 20년 이상 된 참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요.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한 것이 뒤틀림이 적어 변형이 적답니다. 나무를 선별했다면 재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무게 때문에 옮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나무를 세워놓고 콤파스로 장구의 울림통 원형을 표시한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에 잘록한 부분, 목 부분을 갖다가 파낼 겁니다, 여기를. 아, 여기를 이제 파네요? 예. 파내는데 촬영하실 때 조금 떨어져서 촬영하시면 돼요. 이게 팀에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한가요? 예, 위험합니다. 이게 나무 하나가 그냥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끼질을 시작하는 명인. 왜 멀리 피하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소리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도끼질 한 번에 맥없이 잘려나가는 나무들. 도끼질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너무 쉽게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파시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돌려서 다 해야 됩니다. 어우, 만만치 않게 힘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와, 도끼질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 해던 일이라 지금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도끼 한 8번 찍으면은 손에 힘이 쭉 빠질 거예요. 하지만 명인은 다릅니다. 내리찍고 또 내리찍고 온 힘을 실어 도끼를 내리치는 이 일은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고되면 도통 익숙해지지가 않는답니다. 장구 하나를 만들 때마다 수백 번의 도끼질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도 수백 번의 도끼질 끝에 서서히 장구의 잘록한 목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툴은 이전에 했던 작업처럼 콤파싱을 했던 그 부분을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둥근 원툴은 어떻게 만들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자기 망치로 장비부터 바꿔듭니다. 그리고 나무의 껍질을 벗기듯 사선으로 쳐내는데요. 잘 부서지는 오동나무의 특성 때문에 사선으로 깎아내듯 작업을 해야 부서지지 않고 탄탄하게 된다네요. 제일 무서운데 이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상태가 이거예요. 원툴을 봐야 되고 가로치기를 않고 세로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러나면 어디입니까? 바로 찍습니다, 다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짜구 작업이나 도끼 작업할 때는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식사를 하면은 포만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이 작업은 끝날 때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이번엔 요상한 톱이 등장합니다. 각도를 맞춰 판을 중심선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직각으로 톱질한 후 가장 얇은 부위인 조롱목 부분을 작업하는 거죠. 이제 얼추 장구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또다시 장비를 바꿔드는 명인. 이번에는 도구가 망치하고 끓이죠. 이걸로 하나하나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장구 만들기는 이제부터.
나무가 으스러지지 않게 끓은 55도 각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힘으로 망치질을 계속합니다. 딱 봐도 고된 작업. 그럼에도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작업에서 나오는 이 장구 소리가 최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계작보다 거의 한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냐고들 하지만 명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공을 들인 만큼 장구의 소리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수천 번의 망치질 끝에 드디어 장구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오, 틀렸어요. 지금 이쪽에 관통이 되면은 서서히 두께 조정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해서 조금씩 해서 넓혀 들어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궁편과 채판의 울림통을 모두 파내고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명인의 공방에선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망치질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구.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인지 뭔가 연결을 하는데요. 요상한 도구들도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도구들로 뭘 하시게요? 여기 보시면은 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패라고 하는 겁니다. 대패요? 그 밀칼 대패예요. 아. 밀칼 대패인데 이런 형태 밀칼 대패를 외형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이고 이 칼의 형태가 바로 장구에서는 안쪽 내형 작업을 할 때 파는 거죠. 망치와 끌로 장구의 큰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턴 세심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오근낫을 이용해서 안쪽을 매끄럽게 파내는 작업입니다. 곡선으로 다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오근낫으로 긁어내듯 나무를 한 겹 한 겹 벗겨냅니다. 근데요,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돌려파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른손은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왼손은 키라고 해서 핸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왼손은 쭉 잡아서 밀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낫을 잡아 끌고 왼손으로는 둥글게 나무를 긁어내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또 하나, 왼손에 적당한 힘 조절을 해서 긁어내는 나무의 두께를 조절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낫으로 돌려파기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소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가급적 매끈하게 돌려파내 주어야 한답니다. 이제 외형도 매끈하게 다듬어 줘야겠죠. 얇게 나무를 깎아내며 둥근 울림통의 외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얇게 깎아내는지 깎인 나무들이 둥글게 말리는데요. 보기에는 그냥 막 밀어내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노하우가 있답니다. 왼손으로 미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밀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왼손은 지금 이 칼에 이 조정을 해요. 기울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이 조정하면서 손으로는 정확하니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죠. 대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깎게 되면은 자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좀 달라요? 오, 부드럽다. 오. 예. 사선 대패기를 하는 것이 수공 작업에서 최고의 위치죠. 장구를 만들 때 기술과 내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정. 이게 단순히 외형만 매끄럽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울림통의 두께도 조율한다는데요. 바로 지금이 명인의 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이렇게 울림통의 두께를 맞춘다는데요. 두께 조정은 지금 전부 다 손의 느낌입니다. 감촉으로 두껍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중후하면서도 또 여음이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위해서는 그렇게 파고 가늘게 또 파장을 길게 해두라고 했을 때는 더 얇게 파는 거죠. 맞춤이네, 진짜. 네네. 울림통의 외형 작업이 끝났나 싶은데 다시 작업을 준비하는 명인. 아, 조롱목과 울림통에 연결되는 부분을 작업하는 것 같은데요. 턱이 하나 있네요. 이건 무슨 용도일까요?
무슨 작업 중이신 거예요? 턱이 있으면은 궁편에서 때린 소리가 한번 돌아서 다시 이 조롱목 있는 대로 다시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올렸다가 다시 이중음으로 해서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이 고된 과정을 더하는 건데요.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명인이 직접 들려주시겠답니다. 울리네요. 그렇죠. 안 한 건요? 그죠. 단일한 소리가 나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통장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명인 뒤따라가 보는데요. 이건 다 뭐예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데요. 차평 궁편에 들어가는 가죽입니다. 가죽이요? 담당 PD 확인. 무슨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이게 소가죽입니다. 소가죽. 무슨 나무 판자 같네요. 아니, 이렇게 딱딱한 가죽을 대체 어떻게 사용하죠? 물에 수척을 하는 거죠. 물에 담궈놨다가 불려서 그걸 또 다시 용도에 맞게끔 재단을 하고 또 끼워서 재봉을 해서 장구 편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원틀에 가죽을 꿰매어 고정한 다음 이렇게 다시 한번 바느질을 해줍니다. 원틀과 가죽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건데요. 코바늘로 한 땀 한 땀 떠나갑니다. 틈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척을 시키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해야 당겨지면은 쪼여집니다. 이게.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가죽이 물을 머금고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야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다 됐나요? 이게 장구통에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볼까요? 그런데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아니, 왜요? 뚫어서 고리를 걸 수 있게끔 8개씩 해서 위아래 쭉 당겨서 기울기를 맞추는 겁니다. 궁편과 채편을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먼저 조임줄에 가막쇠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축수를 끼우고 구멍에 엇갈려가며 가막쇠를 걸어주면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구의 올림통과 북면의 중심을 맞춰주는데요. 오로지 감으로 중심을 맞추는 명인의 능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이 완전히 이제 맞춰졌습니다. 맞춰졌으니까 이 줄을 축성을 당기면서 서서히 기울기를 만들고 음을 내야 되겠죠. 천천히 조금씩 기울기를 잡아서 이때 조임줄을 팽팽하게 당겨가며 궁편과 채편의 기울기를 맞춰주는데요. 여기서도 힘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기울어지고 있어. 나무면과 가죽면이 있는 곳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가죽이 늘어나겠죠. 둥그런 라인이 생길 때까지 가죽을 꾹꾹 눌러주면 1차 조임 완성. 자, 이 상태에서 조임이 다시 마무리 조임이 들어갑니다. 축수가 흔들리지 않게 안쪽으로 10cm 정도 조여주면 비로소 통장구 완성입니다. 원목에서 통장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명인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장구. 이건 단순히 악기가 아니라 작품입니다. 나무에는 나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줄은 줄대로 제각기 부위마다 다 와서 한 몸이 됐습니다. 몸이 됐을 때는 울리지 않던 소리가 이렇게 울립니다. 얼쑤! 장구가 완성되면 어떤 기분이세요? 생명체 하나가 또 다시 탄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LG 헬로비전